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넓답니다. 탓한 무늬와 백파이프로 대변되는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지역.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연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라고 일반 명사화돼서 불리울 정도로 이미 세계화된 세계인의 술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그 스카치 위스키는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떻게 해서 세계인의 술이 되어 있는지 오늘 세상은 넓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을 직접 다녀오신 정헌배 교수 나오셨고요. 세상길잡이 최우진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일랜드 지역에서 이 위스키가 시작된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하일랜드 지역에서 이 스카치 위스키가 시작된 것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어떤 지혜나 어떤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코틀랜드 자연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스코틀랜드가 고유한 이 기후가 저온 다습하고 그다음에 맑은 물이 존재하고 그다음 이 피트라는 특수한 이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특히 이 17세기 말에 이 자연스럽게 이 밀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숙성 과정까지 첨가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 명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위스키 하면은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 위스키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일랜드 위스키가 이 위스키의 원조라고 한다면 스카치 위스키는 위스키를 세계화한 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했길래 그게 세계화에 성공을 했는지 우리 오늘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카치 위스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떠나겠습니다. 영국의 하일랜드 지역입니다. 영국의 에버딘에서 서쪽으로 1시간쯤 가면 크라이겔라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인구 500여 명의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이 마을을 비롯한 인근엔 7개의 정유 공장이 있을 정도로 위스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네. 오크통 장식이 술의 고장 같습니다. 네. 주말 오후를 새살을 즐기고 있는 3대 가족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예. 한국전에 참전했다던 70대 노부부와 30대 딸 내외 그리고 외손자가 단란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듯 딸 내외 역시 위스키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노인도 위스키 공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위스키 가족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크라이겔라히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에도 역시 위스키 마을다운 풍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1892년에 세워진 이 호텔은 주변에 있는 위스키蒸馏소와 흥망성쇠를 같이 할 정도로 위스키의 산역 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 자료 전시도 잘 해놨네요. 여기 퀴히라고 쓰여진 것 같은데 이곳은 어딘가요? 네, 그 퀴는 바 이름은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잔인데요. 네. 양손으로 잡고 마시는 퀴는 상대방 환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양손으로 잡고 마시는 것은 적대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과 협상할 때 무기를 꺼내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였다고 하더군요. 상당히 잔이 크네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참 뭐든지 알아야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곳은 이 고장의 특산물인 위스키들이 가득 정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관심을 끈 것은 바에 놓여진 품평 의견록입니다. 이 바를 찾은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스카치를 시험 후에 품평을 해놓은 것인데요. 12년산 맛은 어떻고 또 몇 년산 나쁘고 등등 정확하게 평을 적어놓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수평 기록은 아주 좋은 유산이 되겠어요. 이런 작은 호텔에서조차 저런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색다르네요. 그렇겠죠. 이런 노력이 알려졌은지 이 호텔 바는 1999년 올해의 바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정유 공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노켄도라는 정유 공장입니다. 각 정유소마다 나온 위스키는 원료나 정유 방법, 정유 기술,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공장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말트 위스키를 만드는 전형적인 공장 모습입니다. 우선 술이 만들어지려면 수분과 당분, 효모가 필요하겠죠. 곡물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게 되는데요. 노켄도에서 만드는 위스키의 경우는 보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습도 등 조건을 맞춰서 보리에 싹이 나게 메가를 만듭니다. 이것을 몰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몰트된 메가를 건조시키는 과정을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피트란 2탄을 사용해 불을 피운 뒤에 그 연기의 향이 메가에 스며들게 합니다. 이렇게 피팅된 메가를 갈아서 통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넣고 휘저으면서 엿기름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는 그 식혜를 만드는 것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네, 이 과정을 당하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위스키 만드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포함될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엿기름을 예. 다음 통에 넣어 효모를 넣어 발효시킵니다. 효모를 넣으세요. 이 상태가 2, 3일 지나면은 8도 정도의 맥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와, 맥주 같네, 진짜. 네, 언뜻 보기에도 그러네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반 맥주 맛입니다. 네. 이것을 다시 정류기로 옮겨 전기를 통해 정류를 해서 40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넣고 또 2단 정류기에 옮겨 일반 히터를 통해서 정류해서 다시 60도 이상의 도수를 넣게 되면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1단 중류기, 2단 중류기 그림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독해지네, 술이 그냥. 이때 처음 정류한 부분과 마지막 정류한 부분을 버리고 가운데 부분만 모으게 됩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처음과 끝부분은 탄내가 나고 예. 알코올 도수가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맛이 써서 위스키 본연의 맛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위스키는 평균 6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부력을 통해 정확하게 알코올 도수를 위스키만을 받아내는데요. 정류된 술은 오크통에 넣어 숙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요. 어휴, 오크통 모양으로 또 화분을 만들어. 화분도 만들어 놓고. 네. 정류가 완료된 것은 오크통에 넣어 적어도 3년 이상, 보통은 8년 정도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술 저장소입니다. 네. 네. 술이 저장된 동안에 엔젤 쉐어라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아, 엔젤 쉐어면 말 그대로 천사의 몫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술의 10% 이상이 오크 술통에 스며들어 공기적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네. 이때 날아가는 것을 천사들이 마시거나 가지고 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예. 여긴 또 안으로 다시 들어가네요. 이것들은 각 지역에서 모은 몰트 위스키들입니다. 이 몰트 위스키들은 각 지역마다 연도마다 맛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늘 같은 맛을 내는 브랜디드 위스키와는 다르죠. 네. 노캔도의 경우 싱글 몰트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섞지 않고 한 증류소에만 만들어진 것을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위스키의 브랜딩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마시는 브랜디드 위스키는 원료나 생산지, 정류 시기, 숙성 시기 등에 따라서 다른 몰트 위스키 등을 적당히 섞어서 일정한 맛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몰트와 그렇지 않은 몰트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저것은 1년 정도, 그 다음 옆에 것은 5년 숙성된 술을 말하는데요. 색깔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네. 이 오래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위스키는 오래될수록 색상은 더욱 진해지고 향은 더 부드러워지고 알코올 도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 저 잔 안에 든 위스키들이 다 다른 종이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싱글 몰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팅입니다. 네. 훈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피팅의 주인공은 피트라고 하는 2탄입니다. 2탄. 화렵 수림이 많고 저온다습한 이 지역의 2탄을 특히 피트라고 하는데요. 네. 하일랜드 어디를 가나 지표 껍질을 벗기듯 잘라내면 피트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부서지네. 지금 이 지역 전체가 피트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피트의 향이 위스키에 배어난다. 그렇습니다. 동물 변같이 생겼는데. 어유. 저게 푹신푹신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 피트들이 산재에서 아주 부드러운 신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 피트와 함께 스카치 위스키 맛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오크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오크통 재생센터입니다. 재생센터라면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꼬냑의 경우에는 새 오크통을 사용하지만 위스키는 헌통에 숙성을 해야지만 제맛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에서는 버번이나 쉐리주를 담았던 헌통을 수입해서 보관 숙성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오크통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예, 이것은 그 오크통 재생 공장의 내부를 갖다가 관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요? 공장은 소음으로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예. 반드시 기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한 번 사용된 오크통을 분해해서 예. 일단 굽어진 나무를 틀에 다시 맞춰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 나무 사이로 틈이 보이면 예. 붉은색 같은 것을 끼워서 나무를 조여 틈을 없앱니다. 모든 과정이 저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공정의 90% 정도를 책임지는데요. 네. 한 개당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숭늉공의 경우 하루에 한 2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개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세게 조여서 틈을 없애는 거군요. 근데 저 참 틈을 없앤다는 게 참 재미있네요. 네. 저 어떻게 없어지나요? 저 쇠틀도 다시 그 틈에 맞게 조이고요. 이야, 오크통을 재활용한다. 이건 아주 새롭게 들은 얘기예요. 또 어디로 가지고 가네요? 예, 나무 틀에 맞춰 조립된 오크통은 예. 내부를 2, 3분 동안 불에 태워야 합니다. 특별한 그래요?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위스키의 참나무 향이 배어나기 쉽도록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다 이렇게 불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깊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네. 물을 뿌린 오크통은 조직이 잘 융화되도록 15분 정도 전기를 다시 씌워주게 됩니다. 야,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이것들을 2, 30분 안에 해낸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연기 나왔어. 어휴. 이제 하나가. 저 야, 뜨거울 텐데. 이제 다 된 거예요? 예, 다 된 것은 면을 다시 고르게 깎아주고 뚜껑을 만들어 씌우는데요. 예. 내부까지 다 꼼꼼하게 다듬는군요. 다 된 것은 뚜껑과 몸체의 틈새를 메꾸기 위해 갈대를 이용합니다. 네, 이 갈대가 틈을 메울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또. 네. 갈대는 조직이 연해서 나뭇결에 매끈하지 못한 부분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틈을 메워준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서 참나무로 만든 나무못으로 뚜껑에 나무 조각들을 연결해 뚜껑을 완성해 덮으면 오크통이 완성이 됩니다. 참나무 나무못. 그러나 완성된 오크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스팅을 따로 받게 되는데요. 네. 양쪽에 뚜껑을 덮고 세트를 씌워 기계로 조여준 다음에 물을 부어 최종 점검을 거친 뒤에 컨테이너에 실리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술을 담아두는 통이니만큼 네. 새지 않도록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저 욕조로도 사용해도 참 좋을까 싶네요. 전 이 오크통 네. 만드는 과정 처음 봤어요. 네, 이 저도 처음 술통 봤어요. 하나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예. 네. 이 지방마다 그 술문화가 다르고 또 술마다 또 그 술문화가 좀 다른데 이 하일랜드 사람들은 자신의 술잔을 가지고 다니면서 술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데 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가 나타났을 때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술잔에 술을 담아서 권하는 그런 미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술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위스키 나라이니까 위스키에 흠뻑 젖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사실 아까 만났던 가족들의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위스키를 마시더라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드물고 네. 한 병의 위스키를 마시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루에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를 다시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유의 술 문화를 잘못 배워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인가 봅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를 들으셨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술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마시진 않으시겠죠. 위스키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위스키 그저 물 마시듯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맛과 향과 색을 음미해야 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음주 문화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